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해 민주당이 소집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주고받으며 평행선을 달렸고 오늘 오후에 다시 회의가 소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가운데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검수완박을 논의한 전국 고검장들은 국회 설득으로 방향을 바꿨고 오늘은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려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이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수사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문회까지 가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첫날 밤거리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정이 한참 넘은 시간에도 식당이나 주점은 모처럼 자유를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고 택시 잡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2%로 1%포인트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판단인데 특히 개발도상국이 에너지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고 수도권과 충남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검찰의 6대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전체 회의를 건너뛰고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단독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합의한 바가 없다며 충돌했습니다. 소위 공개 여부를 두고도 설전이 길어지며 회의는 밤 9시가 다 돼 시작됐고 자정을 넘겨 끝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여야는 오늘 추가 논의를 이어갑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안건 상정과 관련해 직회부 규정을 넓게 해석했다며 법안을 전체 회의가 아닌 법사위 소위원회에 바로 넘겨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야 속도전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정을 넘겨서까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형사소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법조계, 학계, 언론 등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직접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담회를 하는 등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검찰 개혁은 끊임없이 얘기가 되었고 70년 된 얘기예요. 70년 된 얘기를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게 저희가 한다. 그런 식으로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불과 지난 금요일 발의된 법안을 사흘 만에 처리하며 입법 폭주라는 비난이 솟구쳤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반드시 처리한다며 지금이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때가 왔고 그게 4월 임시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른 숙려 기간을 무시한 진행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독박, 죄인 대박 법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다. 결국 결론이 나지 않으며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검찰과 여당 모두의 대화를 통한 절충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걸까요?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 총장이 제출했던 사표는 반려하고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70분간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개혁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 의견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해 총장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우려와 대안을 정리해 국회에 제시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여당의 대화를 통한 타협을 주문한 가운데 극단으로 치닫던 강대강 대치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김호수 검찰총장은 사퇴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줄사표가 예상됐던 고검장들도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150여 명이 모이는 전국 평검사 회의도 오늘 열립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다음 날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고검장들은 무리하게 추진된 검수완박이 국민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재고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헌안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아니하고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오전 9시 반에 시작된 회의는 김 총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고검장 회의까지 참석한 김 총장은 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로서는 필사즉생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줄사표를 낼 것이라 예상됐던 전국 고검장들 역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엔 전국 평검사 대표 10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토론합니다. 전국 18개 검찰청 150여 명의 일선 검사들이 모일 예정이어서 이른바 검란으로 비화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재작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는데요. 본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간 첫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도심 곳곳에선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서울 홍대거리. 자정을 넘긴 시간이지만 가게 안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심야 영업이 다시 가능해진 클럽 앞도 입장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항상 좀 시간을 염두하면서 막 놀아야 되고 좀 그런 게 좀 많이 답답하기도 했는데 걱정이 없어질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적용된 사적 모임 10명, 밤 12시 영업 제한이 모두 해제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영업장을 밤새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이태원 거리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일상 회복이 반가우면서도 아직까지는 걱정이 앞섭니다. 확실히 거리에 활기도 돌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렇게 막 엄청 크게 매출이나 그런 부분에서 체감은 없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수많은 시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일상 회복을 즐기면서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간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일상 회복 조치에서 빠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2주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습니다. 여행을 가지 말 것이라는 사실상 금지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여행으로 완화된 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1878년 이후 백악관이 매년 지켜온 유서 깊은 행사인 부활절 달걀 굴리기. 3년 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된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울린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백악관 잔디밭에서 새 생명을 의미하는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굴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But this year we're finally getting together again. And it's so special. It means so much to see and hear the children and all the families show up to be here today. 이처럼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90개 국가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에서 낮췄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4단계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던 것을 다시 3단계로 여행 금지 공고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CDC가 여행 경보를 개정해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4단계를 가파르게 급증하는 경우, 새로운 변이가 출현한 경우, 의료체계 붕괴된 경우가 있을 때만 지정하면서 한국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두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도 코로나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이틀 만에 화상으로나마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5,9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 4만 6천여 명보다 2.5배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주말을 지나 검사 건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1주 전보다는 8만 8,890명 적고 2주 전과 비교하면 절반을 밑도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폴란드와 가까워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떨어져 7명이 숨졌습니다. 마리우폴에선 최후의 저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돈바스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에 자동차 정비소가 직격당했습니다. 수리를 기다리던 차량들은 불길 속에서 겨우 형체만 남았습니다. 7 осіб загинуло, 11 травмовано. За попередніми даними,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розбираються завали, можливо, кількість є неостаточною. По станції теобслуговування взагалі варварський удар, абсолютно цивільний об'єкт.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르비우는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Коли йде війна з ворогом підступним, то, на жаль, сьогодні в Україні повністю безпечних місць нема.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도 민간인 2명이 러시아군 미사일 공격에 숨졌습니다. Шел мужчина с водой, за водой пустой. И второй мужчина, видели, там где зонтик, и все. Вот один выстрел был, и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второй. Ну, там пойдете. 함락 직전에 마리우폴에선 2,900여 명이 제철소를 중심으로 최후의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들을 구출하려 며칠 전 체포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을 내세웠습니다. С просьбой об обмене меня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ой на защитников Мариуполя и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та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и 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безопасного выхода через гуманитарные коридоры. 돈바스 지역 소도시 크레미나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다고 알렸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밤사이 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달리던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받고 넘어지는가 하면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게 그을린 화물 트럭이 뼈대를 드러낸 채 멈춰서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공주 탄천 나들목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갓길에 정차한 후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형 크레인 한 대가 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충북 옥천군 옥천 1터널 인근을 달리던 크레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40대 운전자가 크레인을 갓길에 세우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으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트럭 한 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충북 청주 중부고속도로 남이 분기점에서 11톤 택배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메일유업 경기 평택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메일유업 제조공장입니다. 그제 오후 8시 40분쯤 이곳에서 3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남성을 서둘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남성은 메일유업 정직원으로 당시 컨베이어 벨트와 연결된 산업 로봇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에 있는 기계가 이게 시스템 안에까지 연결이 돼서 내부로 보내주는 거고요. 그게 아마 작업 중에 약간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몸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혜와 조현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검찰은 복수의 조력자들이 이들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신원을 확인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오는 25일 최대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연합훈련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나라에 도착한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 도발 행동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일인 오는 25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최대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래식 장비와 이동식 발사대 등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도착한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났습니다.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send a clear signal to the DPRK that we will not accept its escalatory tests as normal.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새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감안해 방어와 반격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9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실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평가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2%로 0.9%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멜패스 총재는 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낮아졌고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위기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멜패스 총재는 향후 15개월간 1,7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해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부활절의 다채로운 이벤트가 칠레의 동물원에서도 열렸습니다. 부활절 달걀을 먹느라 동물들이 아주 바빴다는데요. 사람들만 부활절을 특별하게 보낸 게 아니었네요. 잔뜩 신이 난 여우 원숭이들이 알록달록한 알을 요리조리 살피는데요. 달걀 안에는 좋아하는 간식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사자와 코뿔 속까지 곳곳에 숨겨진 알을 열심히 찾아 나섰는데요. 부활절을 맞아 동물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특식입니다. 동물들에게 무해한 페인트로 달걀과 타조알을 꾸미고 고기와 견과류 같은 동물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줬습니다. 동물원을 찾은 아이들뿐 아니라 특식을 먹는 동물들까지 모두 즐거운 부활절을 보냈네요. 멈춰섰던 크루즈선이 2년 만에 시드니 항구에 출항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크루즈선을 보려고 시민들도 항구에 몰렸는데요. 다시는 멈춰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크루즈선 위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코로나19로 닫혔던 호주 시드니 항에 2년 만에 크루즈선이 들어온 겁니다. 2020년 3월 이곳에 입항한 한 크루즈선에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호주 정부가 크루즈선 입항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4월 17일부터 입항 금지 조치가 모두 풀렸습니다. 이미 올해와 내년 여름 크루즈 예약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됐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들이 많았는데요. 미국에서도 3년 만에 세계적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애국의 날에 열렸습니다. 마라톤을 앞두고 흥분 속에 있는 보스턴으로 가보시죠. 모두들 정말 들뜬 모습인데요. 제126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이 결승선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대회는 미국 보스턴에서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세계적인 마라톤 경주대회인데요. 코로나19로 2020년엔 취소됐고 2021년 10월엔 작게 열렸다가 드디어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겁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민은 출전이 금지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전 세계 50개 주와 122개 국가의 참가자가 열심히 뛰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경력은 5년 남짓이라 연기는 초보이지만 인생에선 베테랑인 60대 중년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끼를 숨기고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데 평생을 바쳤던 이들이 직접 연기하고 영화를 촬영해 개봉까지 하게 됐는데요. 인생 2막을 사는 영화 1958 배우들을 정치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래, 우리 58년 개띠 동창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독립영화 1958의 한 장면입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온 동창 친구들이 만나 벌어지는 일을 풍자로 그렸습니다. 영화와 현실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과 출연 배우는 모두 은퇴한 장년층입니다. 주연 김선 씨는 교감으로 교직을 마친 뒤 모델과 연기를 시작한 늦깎이 배우입니다. 나의 꿈은 끼는, 희망은 약간 접어두고 이렇게 낀 세대였잖아요. 근데 아이 셋을 다 키우고 또 이제 하다가 보니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5년 전 연극으로 시작한 이들의 꿈은 한 영화 감독 눈에 들어왔고 스크린으로 옮겨졌습니다. 연기력이 부족했지만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이 더 컸습니다. 이게 딜레마였습니다. 이 영화라는 게 연기가 쉽지 않거든요. 처음 분들인데 거의 또 나이도 적잖이 적은 사람들도 아닌데 잘 하셨어. 우여곡절 끝에 영화관에서 상영하게 됐는데 배우들이 정식 개봉을 앞두고 무대 인사에 나섰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관객 앞에서 당당하게 인생 2막을 알렸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영화를 찍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주까지 와서 이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나도 한번 저 시니어로서 영화를 한번 여기서 열심히 해서 한번 승부를 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온 이들은 영화 1958을 계기로
제2의 인생 스토리를 찍고 있습니다. 시니어 연기자협회까지 꾸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좋죠. 프로축구 K리그 선수들이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장 잔디도 1년에 2번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전광열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듯 그라운드에서 잔디 일부를 떼어냅니다. 경기장에서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를 살피는 잔디 투수 개수 측정 검사입니다. 토양 안의 투수 개수는 물론 잔디 표면의 투수 개수도 꼼꼼하게 측정합니다. 전문 장비를 활용한 잔디 생육 조사도 진행됩니다. 뿌리의 상태와 밀도, 녹색도는 물론 토양의 관입 경도도 꼼꼼하게 측정합니다. 누르면서 토양이 단단한 정도로 측정하면 너무 단단한 경우는 뿌리 생육이 어렵기 때문에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와 NDVI 정규 식생지수 측정 카메라를 설치해 경기장 잔디 상태도 전반적으로 점검합니다. 많은 구단이 잔디 문제로 골머리를 앓자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부터 잔디 전문 연구기관과 손을 잡고 K리그 경기장 잔디와 토양을 진단해 맞춤형 잔디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맹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국내에서 잔디에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각 경기장들을 실사를 하고 그래서 경기장이 이 잔디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해야 될지를 맞춤 컨설팅을 해줘서 잔디 관리는 경기력 향상은 물론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잔디 건강검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9.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봄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가 들어있지 않아서 대기의 메마름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는 동해안을 따라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 상황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충남 지역도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세종과 충북,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중부지방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7.6도, 대구 11.3도, 부산은 14.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와 대구는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낮 한때 제주와 경남 남해안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